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간밤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급반등을 했어요.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해서 플러스 3%, 3.34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도 급락을 했다가 강보합 0.28%로 마무리를 했네요. S&P 500도 1.5%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인 게 전쟁이 나서 이제 급락을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급반등을 해서 플러스로 전환돼서 참 다행입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좀 쫄았는데요. 역시 기정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전쟁이 막상 발발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은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러시아도 마이너스 38%. 이 수치를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50%까지 주식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본 게요. 러시아산 공급 차질 없다. 이게 뭐가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하는 건지 이제 좀 보니까 추가 제재안,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를 배제하면서 일종의 안도감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미국 증시에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당장 인플레이션이 치솟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로 제재, 에너지, 스위프트 불포함. 이날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락세로 출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이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벌이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회의를 마치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 제재안은 러시아의 달러, 유로와 파운드, 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 조달과 증강을 위한 능력 차단, VTB 등 총 1조 달러, 1204조 원 자산을 보유한 러시아 대형은행 등이 포함됐다. 단, 제재하는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접근 차단을 포함하지 않으며 증시는 안도했다. 제재하는 원유, 천연가스 및 각종 금속, 원자재 등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장은 러시아의 공급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스위프트 차단도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달러 결제도 지속돼 당장 유럽이나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유가는 장중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었는데요. 결국에는 100달러 이하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물류조사 업체 K플러의 매튜 스미스 원유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공급 차질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CNBC 방송의 캐피털 커넥션에 출연해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유럽과 러시아는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진다며 미국과 서방은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압박에 미국에서는 제재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많이 그 의지를 하고 있는 그 예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의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 속에 있는 글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70년에 이르는 나의 주식 인생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번 것은 겨우 4번밖에 없다. 그중 2번은 정보가 가리키는 대로, 나머지 2번은 정보와 반대로 투자해서 얻은 결과다. 물론 내부 정보로 투자했다가 돈을 잃는 경우는 할 수 없이 많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예리한 정치 분석가일 뿐 아니라 노련한 대중심리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들과 그에 대한 예금자들의 반응 2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쟁이 발발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의 시세가 급락하기도 한다. 앙드레 코스탈라니 이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1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1914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도시 사라예보의 총격 사건 1차 세계대전에 발단이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주식시장에 대규모 투기 열풍이 불었다. 전쟁으로 더는 헝가리로 수입될 수 없는 물품들, 특히 라피아 섬유가 인기였다.
처음엔 예상대로 라피아 섬유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가 승기를 잡으면서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것이 주식 투자의 필수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정보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코스톨라니는 경고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식 투자는 자신의 경험과 사고, 직관적인 판단력으로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 확실해 보이는 내부 정보를 얻었다라도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재력가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나 의견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가난한 주식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사건들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중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 심리는 기대 심리와 두려움 사이의 동요로 단기적으로 증권 시세를 결정한다. 시세가 오르면 소액 투자자들은 오직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해당 주식들을 사들인다. 증권 시세표가 큰 역할을 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세표를 방향키로 삼는다. 이들 대중이 투자에 성공할까? 다수가 실패하고 10%의 소수만이 성공을 거둔다.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은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이익은 환상이고 손실만이 진짜다 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이 한 말씀대로, 그리고 이분이 이 책에 쓰신 글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제까지는 주식을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뭐 특별한 뉴스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어제하고 좀 비슷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게 쉽게 뭐 매도하지 않고 그리고 쉽게 뭐 매수하지 않았던 어제 하루가 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 주식의 훈풍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급반등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설이었습니다.